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의 골프 커뮤니케이터 마인드 골프입니다. 3라운드 제 49번째 샷 시작합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 계신 마인드 골프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이제 겨울의 느낌이 거의 없어져 가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제대로 온 것 같은데요. 완연한 봄날 같은 날씨 덕분인지 주변에서도 여기저기 이제 골프장을 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인드 골프도 본격적인 라운드 시즌을 돌입했는데요. 지난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엔 대학 동기들과 페럼 클럽을 다녀왔습니다. 그 페럼 클럽은 지난해에 안신혜가 우승을 했던 그 KLPGA 대회가 했었던 그 골프장인데, 가봤더니 그 페어웨이가 그 녹색이 조금 보이는 그런 잔디 상태라서 벌써 잔디가 자랐나 했는데, 사실 그 캐디에게 물어보니까 조금 좀 정교하게 그 색을 뿌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색칠을 했다라는 건데, 그 페럼 클럽은 그 FERRUM인가 되는데, 그 페럼이 그 화학식의 철 FE, 그 페럼이 그 FE가 거기서 나온 글자라고 합니다. 실제 그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그 곳이 동국제강이고요. 동국제강이 철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이름을 페럼 클럽이라고 했고, 그 골프장 운영을 뭐 사모님이 한다고 하는데 좀 애정이 많아서 그런지 골프장 곳곳을 잘 관리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골프장이었습니다. 예, 마인드 골프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이 3월 27일 일요일인데요. 오늘은 그 원래회 마인드 골프 원래회가 있는 날 아침입니다. 팟캐스트 녹음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 있다가 8시 반에 좀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조금 일찍 일어나서 지금 팟캐스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마인드 골프 원래는 오늘 3월 27일 그 금강 센테리움에서 두 팀이 진행을 합니다. 나중에 또 후기가 올라오면 다음번 팟캐스트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PGA 소식을 전해드리면, 그,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그, 제이슨 데이가 마이너스 17의 성적으로 2위와 한타차 우승을 했습니다. 2015년 BMW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후에 그 6개월 만에 우승인데요. 그 PGA 통산 8승째가 된 우승입니다. 이번 우승으로 제이슨 데이는 세계 랭킹이 한 계단 상승해서 그 전주에 3위였었는데요. 2위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1위는 조던 스피스이고 0.21포인트 차이입니다. 거의 이제 근소해졌죠. 3위 로리 맥길로이와는 1.50포인트 차이고요. 그래서 1위부터 3위까지의 그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 1위는 조던 스피스가 20주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순위를 잠깐 보면 안병훈이 29위, 김경태 74위, 최경주 101위, 배상문 142위, 김시우 169위, 노승열 221위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회가 WGC 델 매치 플레이인데요. 안병훈이 그 8강에서 아쉽게도 목에 그 약간 부상을 입어서 14번인가 13번 홀에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8강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현재 4강으로 진출 확정된 선수가 로리 맥길로이와 제이슨 데이고요. 로리 맥길로이와 제이슨 데이가 4강전에 같이 이제 경기를 하게 되고, 지금 15번 홀과 한 곳은 끝났네요. 그 라파 카브렐라 벨로라는 이제 좀 유명하지 않은 선수가 먼저 진출을 했고, 루이스 오스트이젠 선수가 15번 홀까지 투업으로 아마도 더스틴 존슨에게 좀 앞서고 있는데, 이 4명의 선수, 그 루이스 오스트이젠과 라파, 카브렐라, 벨로, 그리고 로리 맥길로이와 제이슨 데이, 이렇게 4명이 그 4강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로리 맥길로이와 제이슨 데이가 각각 세계 랭킹 현재 3위와 2위이기 때문에 또 이번 주에 세계 랭킹에도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은 한 주이고요. 참고로 다음 주 대회는 쉘 휴스턴 오픈이 열릴 예정입니다.
LPGA 소식을 전해드리면, 그 LPGA 파운더스컵에서 지난주에 김세영이 무려 마지막 날 10타를 줄여가면서 그 애니카 소렌스탐이 세웠던 72홀 최저타 기록과 타이 기록인 마이너스 27의 성적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라운드까지 마이너스 17이었는데, 그 마지막 날 마이너스 27로 우승을 한 거죠. 보통 이렇게 우승으로 1등으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마지막 날 이렇게 타수를 많이 줄이기가 쉽지 않은데, 참 김세영 선수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2위 리디아고와의 차이는 5타 차이였고요. 10위권에는 지은이가 마이너스 19의 성적으로 공동 4위를 했습니다. 김세영은 세계 랭킹이 이번 대회 우승으로 2계단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5위에 올랐습니다. 대회 공동 4위를 한 브룩 핸더슨도 2계단 상승을 해서 세계 랭킹 10위에 랭크되었고요. 여전히 세계 랭킹 1위는 리디아고이고 22주 연속입니다. 2위 박인비가 대회에서 그 컷오프 되면서 격차가 조금 벌어졌는데, 이번 주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아 클래식에서는 박인비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와 2위의 포인트 차이는 2.29포인트 차이고요. 리디아고도 지금 기아 클래식에서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대회 또 우승자가 좀 더 격차를 좀 벌리거나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10위권에서의 한국 선수의 순위를 보면 세계 랭킹 2위가 박인비, 김세영 5위, 장하나 6위, 양희영 7위, 전인지 9위 해서 총 탑 10의 5명이 한국 선수입니다. 참고로 다음 주 대회는 아나 인스피레이션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골프계 소식을 전해주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그 제목이 타이거 우즈 본명 에드릭을 아시나요? 골프 선수 닉네임 백태라는 기사입니다. 그 골프 선수들이 자신의 이름 말고 닉네임을 쓰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 그 선수들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의 여권 이름에는 타이거가 없다. 그의 본명은 에드릭 톤튼 우즈이다. 타이거는 닉네임이다. 미국 공수부대 장교로 복무한 얼 우즈,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죠. 베트남에서 근무할 때 친하게 지낸 베트남군 장교의 별명이 타이거였다. 얼 우즈는 친구의 이름을 아들의 아명으로 삼았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운동선수의 이름이 됐다. 닉네임은 별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친한 사람끼리 본명 대신 부르는 이름도 닉네임이다. 이럴 때는 별명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어릴 때 부모가 붙여준 아명도 닉네임이다. 원래 이름을 줄여 붙이는 약명, 약자라고 하죠. 약명과도 다르다. 영미권에서는 약명을 사실상 본명으로 친다. 제임스를 짐으로 부르거나 토마스를 톰, 윌리엄을 빌, 필립을 필, 제커리를 잭이라고 칭하는 게 약명이다. 타이거 우즈는 닉네임을 본명 대신 쓰는 경우다. PGA 투어 데뷔 때 본명을 아예 빼버리고 타이거 우즈로 투어 사무국에 등록했다. 가수나 배우가 본명 대신 예명을 쓰는 것이나 문필가가 필명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닉네임을 선수명으로 삼는 경우는 타이거 우즈 말고도 덜어 있다. 세계 랭킹 6위 버바 왓슨도 여권 이름에 버바가 없다. 왓슨의 본명은 게리 레스터 왓슨 주니어다. 버바 역시 아명이다. 아버지가 좋아했던 버바 스미스라는 풋볼 선수의 이름이다. PGA 투어에서 3승을 거둔 부 위클리 역시 닉네임을 선수명으로 등록했다. 본명은 토마스 브렌트 위클리다. 부는 유명한 만화 캐릭터 곰 부부 베어에서 따왔다. 위클리의 외모는 부부 베어와 흡사하다. 1979년 마스터즈에 이어 1984년 US 오픈 등 메이저 대회 2차례 우승을 포함해 PGA 투어에서 10승을 올린 왕년의 스타 퍼지 젤러도 프랭크 어번 젤러 주니어라는 본명이 따로 있다. 퍼지는 본명의 첫 글자인 FUZ에서 비롯한 닉네임이다. 이름의 그 약자를 따서 거기서 이름을 퍼지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는 베이브 자하리아스는 밀드리드 엘라 디드릭슨 자하리아스라는 본래 이름이 있지만 홈런왕 베이브루스의 이름을 딴 베이브라는 닉네임이 더 유명하다. 자하리아스는 야구선수로 뛸 때 한 경기에서 홈런 5개를 때려 베이브라는 애칭을 얻었다. 대단한데요. 얼마 전 장하나가 펼친 검객 우승 세리머니의 원조인 치치 로드리게스 역시 어릴 때 아버지가 붙여준 아명이 선수명으로 됐다. 치치는 로드리게스가 어릴 때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선수 이름이다. 본명은 후안 안토니오 로드리게스이지만 누구나 그를 치치라고 불렀다. 선수 등록명으로 쓰지 않더라도 스타 선수는 언론에서 붙여준 별명이 있다. 잭 니클라우스는 황금곰이다. 황금색 머리칼과 커다란 몸집에서 비롯된 별명이다. 그는 황금곰 로고를 단 상품으로 적지 않은 돈을 벌었다. 아놀드 파마의 별명은 킹이다. 카리스마 넘치는 플레이 스타일에다가 수많은 팬을 몰려다니고 왕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파머의 경기마다 때를 지어 다니며 응원하는 팬들은 아니스 아미, 아니의 군대라고도 불렸다. 아니의 군대는 파머의 평생 경쟁자 니클라우스에게 오하이오 뚱보라는 다른 별명을 붙여준다. 재밌네요. 검은색 경기복을 늘 입는 게리 플레이어는 흑기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다양한 그 별명들이 좀 있는데요. 어니엘스는 190cm가 넘는 큰 키에 부드러운 스윙으로 빅 이지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드라이버를 붕붕 소리가 나도록 힘차게 휘두른 프레드 커플스는 붐붐이라는 별명을 가졌다. 그렉 노먼이 무시무시한 백상어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상어가 많다고 알려진 호주 출신인데다가 공격적인 경기 스타일이 한몫했다. 캐리 웹은 덩달아 여자 백상어가 됐다. 호주 출신이죠. 뚱뚱한 몸매에 코수염을 기른 그레이그 스테들러는 다들 해마라고 불렸고 앞니가 벌어진 루이스 오스트이젠, 방금 전에 그 지금 WGC 델 챔피언십에서 잘하고 있는 루이스 오스트이젠은 만화 영화 주인공인 슈렉이 됐다. 뽀빠이, 그레이그 페리, 펭귄 팀 클라크, 오리, 앙헬 카브렐라, 땅콩 김미연은 모두 외모 때문에 붙은 별명이다. 영국 신문 골프면 제목에 자주 등장한 몬티는 콜린 몽고메리의 별명이다. 몽고메리는 성을 축약한 별명이다. 리티프 구센은 미국 언론에서 구스라고 줄여 썼다. 구센이라는 성을 줄여 만든 말이다. 한때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데이비드 듀발은 데이비드 듀발의 D가 2개라서 더블 D라는 멋없는 별명으로 통했다. 최경주는 탱크라는 별명을 스스로 지어 보급했다. 검게 그을린 얼굴과 다부진 체격에 딱 맞는 별명이라서 한국뿐이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도 최경주를 탱크라고 쓴다. 네, 조금 좀 길지만 좀 다양한 또 재미있는 선수들의 양명 또는 닉네임 또 이렇게 그 언론에서 불리는 그런 이름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네, 지난번 팟캐스트 3라운드 48번째 샷 2016년 개정된 골프룰 4가지에 대한 그 글 올려주신 분 소개를 하면 골프마법사님 어제 저녁 올라오길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올라왔네요. 잘 듣겠습니다. 개정된 골프를 맨날 익혀도 까먹기 바쁘긴 한데 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마인드 골프도 그 골프 룰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소개하고 읽고 하지만 또 약간 애매한 것들은 조금 자주 까먹긴 하는데요. 계속 자주 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골프지니님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바쁘긴 한데요.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조금 있다가 원래에서 뵙겠습니다. 호두아빠님 개정된 룰 중 중요한 4가지가 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골프마법사님이 또 다 들으신다에 올려주셨는데 항상 룰을 알아도 어설프게 알아서 누군가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데 이번 바뀐 룰은 조금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아이잭님 제 글을 오늘도 읽어주셨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 글솜씨가 안 좋다는 사실을 매번 깨닫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잘 읽으실 수 있도록 마인드 골프가 잘 못 읽어서 그래요.
띄어쓰기를 잘 해서 대본 읽듯이 부드럽게 읽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젠님 사연이 오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주신님, 아기 낮잠 재울 때 자장가로 테스트 해보려 합니다. 아기도 재우고 저는 골프 상식 얻고 일석이조겠죠? 효과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 전 불면증 때 마인드골프 팟캐스트 효과를 보았고,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출퇴근, 교통, 체증에도 마음을 온화하게 만들어주곤 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카페 소개, 인사 올리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워너비 보기님, Y골프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는데요. 마인드골프님의 오디오 강의를 듣다 흠모하게 되어 카페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Y골프 16번째 샷을 보는 것입니다. 네, 거의 1년이 됐습니다. Y골프를 녹음을 못한 지가. 네, 하긴 할 건데요. 언제라고 지금 장담하기는 그렇고, 네, 또 이런 압박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워너비 보기님. 강백호7님,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듣다가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팟캐스트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요즘은 이제 또 유튜브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많이 있는데요. 강백호님 카페에서도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페에 올라온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지금 읽어드리는 글은 마인드골프의 글이고, 마인드골프가 최근에 그 라운드 하면서 만보개를 차고 그 라운드를 해봅니다. 마인드골프는 라운드 하면서 거의 대부분 그 특별하게 카트를 꼭 타야 되는 구간을 말고는 거의 대부분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요. 그 만보개를 차고 보통 걸으면 얼마 정도 걷나라는 것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대략 한 16,000에서 17,000보 정도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원래회 때 한번 라운드 할 때 한번 그 측정을 해봤었는데 라운드 하면서 총 걸었던 숫자가 16,850. 정확히는 집에서부터 나가면서 했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적을 수 있겠죠. 주로 걸어 다니면서 라운드 하다 보니까 충분히 운동이 될 만한 정도의 보수 같고요. 만보개인데 만은 쉽게 넘죠. 총 이제 걸은 스텝, 걸은 걸음수로 보면 11.43km였었고 634칼로리가 소비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마인드골프가 원래 나가서 만보개를 차고서 걸을 예정이고요. 지난번 대학 동기들과 했던 페런클럽에서의 라운드도 16,000 몇 보 정도 됐던 것 같으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 스마트폰도 그렇고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죠. 몸에 이렇게 착용해서 하는 디바이스로 다양한 걸 측정할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혹시 만보개나 그런 것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측정을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인드골프가 최근에 마인드골프 스코어 카드 홀더, 스코어 카드를 넣는 가죽 홀더를 만들었었는데요. 그것을 주문하시고 받으신 골프 마법사님께서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마골님이 카페에 마인드골프 스코어 카드 올리셨길래 냉큼 주문했었는데 어제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마인드골프 표 스코어 카드 홀더. 그전에는 스코어 카드 홀더를 마땅히 구할 수가 없어서 여권 지갑을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 수제 야대지북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수제 야대지북을 만드는 수고는 이제 안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때마침 마골님이 스코어 카드 홀더를 만들어서 야대지북 안 만들고도 스코어를 원하는 대로 적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죽도 부들부들, 이름도 깔끔하니 잘 새겨져 있고요. 네, 스코어 카드 홀더에 본인이 원하시는 이니셜이나 어떤 문장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새겨드립니다. 만질 때마다 기분도 좋고요. 실력은 모자라지만 왠지 라운드 할 때마다 프로인 척 냄새를 풍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캐디가 속으로 욕하긴 하겠네요. 공이나 잘 치시라고.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되겠죠. 그래도 내 즐거움인 거니까. 내일 모레 라운드 예정인데 당장 써봐야겠습니다. 마골님 얼른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 스코어 카드야 잘 부탁한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고요. 지난번 원래 때 보니까 마인드 골프와 같이 이렇게 스코어 카드를 사용을 하셨는데요. 마인드 골프도 요즘은 이제 계속
그 스코어 카드 홀더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는 계속 이렇게 쓰다가 한국 와서 그 앱을 위주로 쓰다가 이제 다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나름 진짜 얘기한 대 선수처럼 이렇게 뽀대가 나기도 하고 좋습니다. 골프 마법사님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유독 골프 마법사님의 글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골프 마법사님이 글을 좀 많이 올리시는 편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이 글이 많지 않아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카페에 글이 많든 적든 그거는 별로 신경 쓰진 않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번 주에는 골프 마법사님의 글이 좀 많아서 소개를 또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작은 사치라는 제목인데요. 지난번 원래 때 마골님한테 개근상 선물로 퍼터 커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퍼터는 말레형, 주신 커버는 블레이드형. 네, 마인드골프가 만들었던 퍼터 헤드 커버는 블레이드형 타입이죠. 그래서 핑계김에 사실 그 전부터 은근히 사고 싶었지만 마땅한 핑계가 없어서 못 사고 있었던 블레이드 퍼터를 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오자마자 바로 퍼터 헤드 커버를 씌워봤는데 역시 이쁩니다 하고 사진도 같이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지난번 샀던 헤드 커버도 겉에서 아이언 번호가 잘 안 보여서 내친김에 같이 샀고요. 역시 지름은 즐거운 일인가 봅니다. 지름신이라고 하죠. 기분이 좋네요. 이 기분만큼 스코어도 즐거워야 할 텐데 내일 라운드에서 사용 신고하겠습니다라고 퍼터 헤드 커버 아이언과 아이언 퍼터 헤드 커버랑 아이언 헤드 커버 퍼터 헤드 커버를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번 글도 골프 마법사님 글이신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1인 라운드 시대가 열리는 건가요? 라는 제목인데요. 에콜리언 정선에서는 3월 달에 시범적으로 1인 플레이를 허용한다는 이벤트가 떴네요. 비록 매주 월요일에 하나고 1인당 1회밖에 허용이 안 되지만 가로 열고 혼자서 36홀도 돌 수 있게 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1인 플레이도 허용하는 골프장이 나타났네요. 주말엔 2인, 5인 플레이도 허용한다고 하고요. 이런 골프장들이 점점 많이 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골프장이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그래도 조인 플레이도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마인드골프가 시작했던 예전에는 그런 조인 플레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골프 문화도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왜냐하면 골프를 꼭 3명, 4명 꼭 다 맞춰서 매번 칠 수도 없고 이 골프란 것이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썸을 만드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뭐 오전에 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오후, 또 어떤 사람은 주중, 또 주말, 또 어떤 사람은 가까운데, 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싼 곳,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곳, 뭐 이런 조합만 하더라도 4명이 이런 조합을 딱 하나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1인 플레이나 2인, 3인 또는 이렇게 조인 플레이 형태의 라운드가 아마도 좀 더 필요한 현실이 될 것 같고, 그 골프장 경영이나 그런 것들도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아마추어 골퍼들을 이렇게 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좀 나오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마추어 골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좀 나아지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골프 마법사님의 글인데요. 책 리뷰, 골프 마법사님이 책을 좀 자주 읽으시는 편인 것 같은데, 속독을 하시는 건지, 다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둘 다 하시는 건지. 네, 골프 룰북 이것만 알면 된다라는 그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처음에 골프를 할 때는 사람들이 룰이 어렵다고 해도 그게 뭐 어려울 게 있어? 오비 라인 밖으로 나가면 벌타, 해저드 벌타, 벙커에 클럽 안 되고 땡그랑 할 때까지 순서에 맞춰서 치면 되는데 했다가 요즘 들어 골프 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된 룰도 있고 해서 골프 룰북을 사보았습니다. 대한골프협회에서 나온 책이라 그래도 룰북에 어느 정도 충실한 내용이 들어있겠거니 하고 구매했는데 기대한 책은 아니네요. 혹시 저와 같은 표준적인 룰북을 기대하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올려봅니다. 라고 대한골프협회에서 나온 조금 재미있게 읽어보는 골프 룰북 이것만 알면 된다라는 그런 책이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골프 마법사님 마음에 들진 않으셨나 봅니다. 앞부분에는 골프 용어에 대한 정의가 쭉 나오고 있고요. 중간에는 룰북을 적어 놓은 게 아니라 Q&A 형태로
같다고 하네요. 이슈 사항마다 찾아보기는 괜찮을 듯 하지만 룰북의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엔 좀 아쉬울 듯 합니다. 그래도 읽기만 해도 다스타가 줄어든다고 그 책 앞에 써 있는데 골프협회를 믿고 정독을 해보렵니다. 라고 했고요. 그 마인드 골프는 최근에 그 한글 골프 룰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 골프 룰북, 그 미국에서 발행한 USGA, RNA에서 발행한 영문으로 된 그 골프 룰북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더 편하고 또 찾아보기에도 또 쉽고 해서 그 한글로 된 골프 룰북을 최근에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5,000원인데요. 구입을 하시고 대한골프협회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골프백에 넣어놓고 다니시면 가끔 궁금할 때 또는 골프를 또 치시는데 룰북 하나 정도는 가방에 넣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한번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주신님의 골프를 관둔 것 같은 기분이란 글인데요. 좀 재밌는 글이라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달력에 초록색 점을 찍어보았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3번 멋졌기도 한 2013년부터 기록한 라운드 했던 날입니다. 그 달력 사진과 실제 라운드 했던 날을 초록색 점으로 찍어서 보여주는데 초록색 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통계를 좋아하는 편이라 골프가 더욱 흥미로울 때가 많은 듯한데요. 달력에 라운드 했던 날들을 이미지화 해보니 동시에 최근의 갑갑함도 함께 드러나 있습니다. 최근에 알래스카로 이사를 가시면서 라운드한 그 초록색 점이 거의 없는 달력이 또 같이 대비되는데요. 돌이켜보면 당시 주당 60시간 직장에 있었고 집에 와서는 이메일과 전화를 끼고 있었던 적이 잦았습니다. 한국의 야근 문화에 비할 바 못되겠지만 노이로제 같은 게 생기니 꿈에서도 일 관련 이메일을 썼고 깨어나면 보낸 편지함을 확인해서 꿈에서 쓴 건지 실제로 쓴 건지를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임에도 2012년부터 부정맥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골프였습니다. 이를 떨쳐내고 골프장을 걷는 순간만은 골프에 몰두할 수 있어서 제대로 된 스트레스 해소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미국인지라 집과 직장에서 동네 골프장들이 아주 가까워서 가능했기도 했습니다. 일 특성상 운 좋게 거래처와 골프를 칠 일도 많았던 건 차치하고도 어떻게든 틈만 나면 필드를 나가고자 벌였던 기행 또한 다양했습니다. 해가 길어지는 여름이면 출근 전 새벽 4시에 일어나 18홀을 혼자 초고속으로 돈 뒤에 일을 나가기도 하고 퇴근하고도 틈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골프장으로 하루의 해방감을 만끽하러 달려갔습니다. 휴가를 내도 무조건 골프를 쳤고 크리스마스건 무슨 공휴일만 있으면 덤으로 필드에 나갔습니다. 새벽 가장 빠른 티타임으로 치고 점심 전엔 집으로 복귀하는 건 그나마 모렴치 하면서 유일한 배려였습니다. 감기 몸살이 걸려서 일을 못 나갔는데 오은영 문득 신선한 공기를 맞으며 잔디를 걸으면 감기가 빨리 날 것이다. 아플 때일수록 몸을 움직여 이에는 이로 맞서야 한다. 그리고 또 필드를 나갔습니다. 골프를 치기 위한 자기 합리화 같은 것이죠. 아내가 점심 먹은 게 소화 안 돼서 걷고 싶다고 하면 골프장에서 걷자고도 권유를 했네요. 부모님 생신 때도 골프장으로 모시고 갔고 주말에 골프 약속이 겹치면 하나 치고 다른 데 가서 또 쳤습니다. 그리고 골프 치자고 연락이 오는 건 거절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필드를 나갔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잠을 덜 잔 건 끼니를 거르더라도 시간만 나면 필드를 나가기 위해 미쳤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말 1년 중 절반 이상 골프장이 문 닫는 추운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알래스카죠. 4달간 골프를 못 치며 1월 중순 3일간 출장을 제외하고 4달간 골프를 못 치며 지내다 보니 그 어색함은 상대적으로 엄청났습니다. 잠자다가 필드에서 골프 치는 꿈을 꽤 많이 꿨습니다. 부정적인 꿈이 많았는데 가령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어떻게든 6홀이라도 치려고 집에서 서둘러 나가는 모습. 라운드 중 갑자기 폭설이 내려 동반자들이 게임을 중단하려 하자 제가 노란색 공을 꺼내들며 이거로 치면 된다고 만류하는 모습. 좀 웃기기도 하지만 은근 절실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인생이건 골프건 너무 과한 건 좋지 않을 때가 많으니 계속 중간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망 하나는 5월, 6월쯤에 원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 꼭 오시고 미리 알려주시면 그 일정 잡아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겨울철 골프로 유명한 돔 드라이빙 레인지와 시뮬레이터 골프, 비행기에서 찍은 현재 골프장 사진 전경 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을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냥 하얗네요. 눈이 와서. 네, 사진도 잘 봤고요. 참 너무나 많은 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그 반대의 상황에서는 또 그런 상실감도 굉장히 클 거라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또 그렇게 과하게 많이 라운드 했기 때문에 또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또 비슷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번 5월이나 6월에 한국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미리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 마법사님의 올해의 또 다른 도전이란 글입니다. 얼마 전 호우시절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호우시절님이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가로 열고 골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 3차 구술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차분차분 한 단계씩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 생체라고 하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생활체육 뭔가 그래서 생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다양한 이건 좀 뭐 골프에 국한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생활체육에 관련된 그런 자격증인 것 같은데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취미 삼아 해보시는 분도 있고 뭐 약간 도전 삼아 해보시는 분도 있는데 골프마법사님 또 호우시절님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일단 올해의 목표는 필기시험 합격이라서 필기시험용 교재 한 권 구매했습니다. 5월이 시험인지라 총 5과목이나 준비를 해야 하지만 재미로 준비해 보려고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니까요. 이거 따서 나중에 은퇴 후에 낙도, 섬에 내려가서 초등학교 분교에서 방과 후 선생님 해볼까 하는 작은 소망을 해봅니다. 네, 참 좋은 그런 소망인 것 같고요. 아래 보니까 은수아버님께서 생활체육, 생활스포츠 2급 같이 이제 예전 이름이 생활체육 3급이었네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생활스포츠 2급이라서 생스라고 하네, 생체라고 안 하고. 그래서 은수아버님도 진행을 하셨다고 했고, 실기시험 보셔야 된다는데 같이 준비하자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마인드 골프가 올린 글인데요. 브라이슨 디셈버라는 선수가 있는데, 현재는 아마추어인데요. 이 선수가 아이언 샤프트 길이와 헤드 무게를 같은 것으로 사용해서 이제 좋은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선수인데요. 요즘에 프로와의 스윙도 굉장히 다른 그런 스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션에서 공동 27을 했고, 조만간 마스터즈에서 마스터즈 이후에 프로 전향을 하겠다고 또 얘기했는데, 마인드 골프가 올린 동영상은 브라이슨 디셈버의 환상적인 플랍샷이 있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 선수는 조금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그런 선수인 것 같고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골프에 관심도 많았고, 대단한 그런 열정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은데, 다음번 마스터즈, 4월 초에 있는 마스터즈 대회에서 한번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또 참으로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아이언 샤프트 길이와 헤드 무게를 같이 쓴다는 것은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한 가지의 일관적인 스윙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유리한 접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선수가 만약에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계속 주목을 받는 그런 선수라면 골프 용품 업계에도 약간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골프 마법사님이 독후감, 또 책을 읽으셨죠? 그래서 독후감 올려주셨는데요. 골프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고요. 80대 진입을 위한 매니지먼트 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읽은 책인데, 이 파트가 눈에 쏙 들어와서 몇 줄 정리해봤습니다. 제 수준에서 도움될 만한 내용이어서 이번 원래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80대 진입을 위한 매니지먼트 편에 한 11가지를 적어주셨는데요. 1. 드라이버 미스샷. 평소 대비 20m 이상 덜 나가거나 조금이라도 러프에 걸리면 미스샷. 2번째. 페어웨이 우드는 라이가 극히 좋을 때만. 3번. 미스샷. 주로 클럽 선택 오류나 백스윙을 끝까지 하지 않았을 때 생김.
그러므로 백스윙 개념은 백스윙만 완성한다는 개념으로 단순화하면 좋다. 네 번째, 홀 반경 20m 이내에서는 무조건 2타 이내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핸디캡 10 이내를 유지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골프는 온그린 게임이 아니라 스코어 게임이다. 여섯 번째, 스윙은 천천히 친다, 볼 끝까지 본다 등 특별한 개념 없이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야 평소에 스윙을 이끌어낼 수 있어 치명적인 미스샷을 방지할 수 있다. 일곱 번째, 피칭 웨지가 자신감을 가진다면 눈에 띄게 다른 골퍼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여덟 번째, 지금 치는 하나의 샷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골프의 전부이다. 아홉 번째, 부드러운 터치만이 굿샷을 보장한다. 열 번째, 연습장에서 샷을 할 때도 타겟을 정하고 샷하라. 11번째, 생각대로 칠 능력이 없다는 의식이 숨어있는 한 굿샷이 나오기에는 애초에 힘들다. 맨 마지막 11번째는 띄어읽기를 잘못했네요. 생각대로 칠 능력이 없다는 의식이 숨어있는 한 굿샷이 나오기에는 애초부터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글쓴이의 개인적인 내용이기라서 동감이 되는 내용도 있을 테고 아닌 내용도 있을 테고, 또 이게 80대를 유지하기 위한 팁이니까 아직 80대를 쳐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해가 또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따가 또 다른 글이 요 편의 또 다른 내용인데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바로 이어서 소개를 하면 골프란 무엇인가 추가본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독후감에 이은 2탄입니다. 이건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인 듯한 부분도 많아서 저의 경우는 공감이 가는 이야기도 있고 아닌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읽어보세요 라고 골프마법사님이 얘기해 주셨고요. 마인드골프도 방금 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80대 유지를 위한 핵심 조언 1. 집중의 기간을 가져라. 싱글 핸디캐퍼나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집중의 기간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적어도 서너 달은 피눈물 나는 연습 기간이나 집중 라운드의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향상된다. 두 번째, 골프는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의 게임이다. 마인드 골프가 얘기했던 골프는 따오는 게임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게임이다라는 것과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자기 스윙을 가지고 지금 치는 샷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의 게임이다. 스윙을 개선시키는 건 내일 골프를 위함이며 필드에 나가면 스윙을 잊고 오로지 지금의 샷을 인정하고 관리하라. 말이 좀 어렵네요. 세 번째, 비상시 키워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버 샷이 안 될 경우 다운스윙을 더욱 천천히, 다운스윙만 서두르지 않으면 70점짜리의 스윙은 나온다. 아이언샷이 안 될 때에는 왼팔만 편다. 왼팔만 펴면 임팩트가 살아난다. 가르고 이건 글쎄요라고 골프 마법사님이 얘기하셨고요. 퍼팅이 안 될 때 백스윙은 천천히, 머리는 완벽하게 고정한다. 이것도 글쎄요라고 하셨네요. 위의 비상시 키워드는 한 예로 보시고 각자 자신의 스윙에 맞는 비상용 키워드를 생각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스코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1번, 파온 횟수가 진정한 실력이다. 파온 횟수는 변동폭이 가장 적은 부분이라 스코어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낸다. 두 번째, 퍼팅은 스코어가 아니다. 프로 수준의 퍼팅을 하더라도 평균 세타 정도의 개선만 있을 뿐이다. 세 번째, 미스샷 하나는 1.4타 골이다. 벌타를 제외한 미스샷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네 번째, PGA 매뉴얼 북에 따르면 골프는 다음에 네 부분으로 나눈다. 첫 번째, 볼 스트라이킹이 25%, 숏게임이 25%, 정신적 측면, 멘탈이죠. 25%, 그리고 매니지먼트가 25%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글 핸디캐퍼의 세계라고 하시는데요. 싱글 핸디캐퍼의 세상이라는 것을 네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 로우 싱글과 보통 싱글의 차이는 로우 싱글 핸디캐퍼는 허접함이 없다. 로우 싱글 골퍼는 평균 250야드 정도의 드라이버 거리를 갖는다. 세 번째, 아이언은 핀을 보고 날며 파세이브를 하는 골프보다는 버디펫을 놓치며 파를 하는 골프를 한다. 네 번째, 샷을 알고 친다. 이렇게 스윙하면 볼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스윙하면 볼이 저렇게 간다는 것을 알고 골퍼가 스윙을 컨트롤한다. 스윙을 하면서도 그 방향대로 내가 스윙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서 실제 스윙을 하는 경지이다.
골프마법사님은 이건 해본 적이 없어서 맞나 틀리나 알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장타란 무엇인가라는 내용도 있고 조금 있는데요. 끝까지 다 읽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카페에 오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맞다 틀리다는 본인이 느끼면서 그렇게 해보는 그런 게 좋을 듯 합니다. 대단히 주관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음은 하나아빠님께서 라운드 후기 올려주셨습니다. 이스트레이크 툴라비스타 캘리포니아 오셔서 라운드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하나아빠입니다. 지난번 15년 마지막 라운드 후기를 올리고 참 오랜만에 후기를 올리게 되었네요. 라운드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공개하기 창피할 정도지요. 이유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분명히 보통 쿼드러플 보기 이상은 안 적지만 제 경우에는 그대로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스코어 카드를 다 적는 그런 라운드 스코어인데요. 요즘 곰곰이 생각해보면 괜한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라운드는 라벨을 하고 싶은 욕심, 두 번째 라운드는 회사 원래의 상품 욕심, 드라이버였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라운드는 평소보다 과도한 내기로 인한 돈 욕심, 네 번째 라운드는 위 세 번의 라운드의 실패를 복구하려는 욕심. 이렇게 2월 초까지 왔습니다. 2월에는 일들이 많이 생겨 2주 동안 라운드를 못 나가게 되었죠. 오랜만에 라운드를 나가게 되었고 결국 2016년 가장 만족스러운 라운드를 했습니다. 최근 라운드와 비교해서 개선된 점은 벌타 감소, 안전한 플레이, 가로 열고 무리한 세컨샷 차제, 그리고 총 퍼팅 수입니다. 첫 번째 벌타 측면에서 보면 티샷과 세컨샷에서 벌타 받기 급급했는데 평균적으로 10개 정도 벌타, 가로 열고 드라이버, 세컨 포함을 10타 정도 이상을 받았는데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고작 2개의 벌타를 받았네요. 드라이버 티샷이 좋았다고 하고요. 티샷 이후 무리해서 투혼하는 전략보다 그린 앞에서 세컨샷 투 서드샷으로 홀 주변에 붙이는 전략으로 플레이했습니다. 투혼 시도 실패 후 서드샷 어프로치 할 때는 그린에 올리기 급급했습니다. 라이도 좋지 않고 볼과 그린 사이에 벙커, 언덕이 있는 경우가 많아 서드샷 어프로치가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퍼팅. 홀 주변에 붙이다 보니 최대 2퍼팅으로 끝낼 수 있는 좋은 라이와 가까운 거리에서 찬스가 많았다고 하셨고요. 후기로는 결국 욕심, 과욕 등의 마인드셋 문제가 스코어 100% 반영될 듯 합니다. 골프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돼서 앞으로 제 골프 라이프가 발전했으면 합니다. 발전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럴 수 있고요. 마인드 골프는 욕심이란 게 좀 네거티브, 좀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욕심을 꼭 버릴 건 아닐 것 같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도와 상황에서는 과감한 샷 플레이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이라고 욕심이라고 하고 또 과욕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 또는 주변 상황이 본인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전하는 때 이제 주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준비가 되고 나름의 주변 상황이 괜찮다면 그 또한 과감하게 해보는 것이 또 골프의 묘미일 것 같고요. 라운드 하시면서 또 많은 걸 깨달으시고 또 그것을 또 잘 다듬어서 다음 라운드에 결국은 이제 자신의 골프의 하나의 습관처럼 가져가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인드 골프가 지난 목요일에 동창들과의 라운드를 했다고 했는데, 마인드 골프가 골프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골프를 하면서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시절 친구들과의 라운드였습니다. 골프를 사회생활하면서 시작했던지라 주로 골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학교 시절 친구들과 마인드 골프가 좋아하는 골프를 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동기들과 처음 라운드를 하고, 지난 목요일에 대학 동기들과 라운드 했는데, 날씨도 좋고, 골프도 좋았지만, 이 친구들과 라운드 하는 것이 정말 또 즐거운 그런 추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동창들과 라운드를 많이 하셨는지요? 라고 물어봤었고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셨는데, 자유세상님,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늦게 골프를 배운지라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다가 최근 모임에 참석합니다. 친구들과의 라운드가 또 다른 재미와 기대를 가져다 주더군요. 라고 하셨고요.
골프지니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고등학교 친구들과 라운드 합니다. 지난 수요일 레이크사이드에서 2대2 캐디피 내기에서 버디로 캐디피 면제받았고, 매 홀마다 웃으면서 즐겁게 라운드 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골프 마법사님, 아직 동창 중에서는 아무도 골프를 하지 않네요.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다시 학교를 다녀야 할지. 재밌는 접근인데요. 파플님, 전 초등학교, 고등학교 골프회가 있죠. 특히 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라고 하시는데 골프회가 총 동문회는 물론 각 기수별 동기회도 활발히 활동을 한답니다. 역시 친구들과의 라운드가 제일 즐겁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동기회 킥오프는 지난주에 2박 3일로 여수 쪽에 다녀왔다고 하셨는데요. 굉장히 즐거우셨을 것 같은데요. 대바 선글라스님, 학교 친구들이랑 가면 즐겁지요. 마음이 서로 편해서인 듯 합니다. 대학 친구보다 고딩 친구들이랑 가면 더 재밌을 듯 합니다. 주시님, 동창의 개념이 약간 모호하기도 한 미국에서 보면 부러운 동기회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긴 지역, 학번, 학교 등으로 뭉친다는 개념이 조금 약하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답글 남겨주신 분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워너비탄님께서 골프 이거 정말 궁금하다 올리신 내용이신데요. 코스 레이팅, 슬로프 레이팅 적용 방법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USGA 핸디캡을 산정할 때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이 필요하고 블랙, 블루, 화이트, 레드 티박스에 따라서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이 다른데 대회가 있는 날 말고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티박스를 앞으로 당겨놓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보통 핸디캡 계산을 위해 코스 슬로프 레이팅을 적용할 때 티박스가 당겨진 걸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블루 72, 135, 코스 레이팅이 72, 슬로프 레이팅이 135, 화이트는 70, 130인 코스가 있다고 할 때 블루 티박스가 원래보다 앞으로 당겨져 화이트 쪽으로 가까워 있을 때 원래는 화이트 티보다는 뒤에 USGA 핸디캡 산출 시 코스 레이팅, 슬로프 레이팅의 적용 방식이 궁금합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코스 레이팅하고 슬로프 레이팅은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 같은 곳에서는 미국 골프협회에서 골프장이 만들어지면 그 코스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그러한 지표로서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을 산출합니다. 다양한 코스의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날씨, 바람의 방향, 다양한 환경들을 고려해서 이 코스 레이팅 숫자와 슬로프 레이팅 숫자, 인덱스를 정하는데요. 한국은 최근에 이제 이런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을 정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좀 많진 않지만 마인드 골프가 트위터에 알고 계신 분이 대한골프협회와 코스 레이팅, 슬로프 레이팅을 정하러 다니는 위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마인드 골프가 생각하기에는 한국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이 있을 모든 골프장에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은 어떤 골프장에서 두 골프장에서 같은 80타, 90타를 쳤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곳에서 80타, 90타를 친 것과 좀 쉬운 골프장에서 친 것과의 차별점을 그러한 격차를 좀 해소하고 약간 공정한 그런 인덱스를 핸디캡 인덱스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도이라고 보이는데요. 워너비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티박스를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화이트 티박스 쪽으로 블루를 당겨놨을 때 블루 티박스에 그런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마인드 골프가 이렇게 답변을 달았습니다.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을 산출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티박스 위치에 따른 전장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원래의 위치 대비 다른 위치에서 플레이하게 되면 거리 요인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하지만 많은 라운드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 골프장에서 스코어 카드에 적혀있는 전장과 티박스에서 모든 홀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인드 골프 생각에는 플레이한 티박스의 위치의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을 적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워너비 탐님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홀이 거의 블루 티박스에 있다면 블루 티 레이팅을 적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마인드 골프도 실제 적용 사례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아무래도 모든 홀이 다 그렇게 당겨놓지는 않았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레이팅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질문에 정성 담긴 답변을 주셔서 고맙다고 회신을 해주셨고요. 네, 하여튼 좋은 질문이셨던 것 같고 덕분에 한번 또 이런 코스 레이팅과 셀프 레이팅 관련 글을 또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인드 골프와 읽어주는 골프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골프는 공평한 게임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인드 골프가 올해 1월에 썼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골프를 하시는 분 또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 내용 하기 전에 하나 까먹은 내용이 있네요. 먼저 사연을 하나 잠깐 중간에 골프 마법사님의 글을 연속으로 소개하면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지금 마인드 골프 글 읽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그 내용도 마지막으로 읽고 다시 마인드 골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잭님, 텍사스에 계신 아이잭님이 올려주신 글이고요. 제목이 적발, WGC 델 매치 플레이, 골프 사진전에 올려주셨는데요. 이분이 올려주신 델 매치 플레이가 현재 텍사스에서 열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오스틴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고 있는 WGC 델 매치 플레이에 갈 수 있는 갤러리 티켓이 우연하게 생겨서 방문했습니다. 안병훈 선수 응원한다고 적발되었습니다. 맨 좌측 갈색 모자가 저입니다. 사진에 안병훈 선수가 인터뷰한 사진인지, 네, 인터뷰 같은데요. 인터뷰한 사진 뒤쪽에 아이잭님이 찍힌 사진이 언론에 올라온 것을 캡처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나오신 그런 사진인데요. 그래서 적발이라는 내용이라고 하셨고요. 제가 아는 몇 명의 선수들의 스윙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었고, 로리의 스윙은 정말 대단하더군요. 네. 마인드 골프도 로리 맥길로의 스윙 봤을 때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TV에서 보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아이잭님이 본 스윙의 사람들의 명단은 조던 스피스, 안병훈, 히데키 마츠야마, 세르지오 가르시아, 제이슨 데이, 데닐 리, 로리 맥길로이, 케빈 나, 버바 왓슨, 리키 파울러, 필 미켈슨, 그리고 패트릭 리드 스윙을 봤다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이잭님의 글을 깜빡하고 넘길 뻔했는데요. 이번 글은 읽기도 편하고 잘 써주셨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잭님. 네,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골프는 공평한 게임이라는, 공평한 운동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를 하시는 분 또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타이거 우즈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프로 데뷔 이후 최근까지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업적을 많이 성취한 골프 황제 칭호를 얻어왔는데요. 그러던 그가 2009년 스캔들 이후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다가 잠시 2012년 13년 시즌에서 다시 부활한 듯한 행보를 보여줬었습니다. 2016년 글을 썼던 1월 그 당시 현재 그의 랭킹은 422권입니다. 한때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연속 281주, 누적 683주 하였던 그가 이제 만 40세의 나이에 멈추지 않을 것 같이 달려오던 속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686주는 1년 52주로 계산을 하면 13.1년이나 되는 시간인데요. 누적 13.1년 동안 세계 랭킹 1위를 한 거죠.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다시 원래의 타이거 우즈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던 많은 팬들, 마인드 골프를 포함해서 말이죠. 팬들이 있었고 물론 지금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런 희망의 불꽃은 점점 사그러져 가는 듯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의 복귀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긴 합니다. 어떤 운동선수든 최정상의 위치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체력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상의 위치에서 내려오고 또는 은퇴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운동 대비 골프는 그런 면에서 은퇴를 하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웬만한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30대가 거의 은퇴 시기가 되는 경우에 비하면 말이죠. 일부 운동의 경우는 30대조차도 늦은 시기인 경우도 있는 것에 비해 타이거 우즈가 이제 40인 것은 타이거 우즈와 같이 이제는 40대인 선수도 심지어 50대, 60대인 선수들도 활동을 하는 운동이 골프입니다. 만 50세가 넘어가면 PGA 시니어 투어가 별도로 있는 것만 보더라도 나이가 먹고 나서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골프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골프라는 운동이 참으로 잘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을 느끼실 것인데요. 그러니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의 목표, 소망, 희망 중 하나가 싱글 골퍼, 싱글 디짓 핸디캐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에 싱글 골퍼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10번에 5번도 싱글을 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싱글 핸디캡은 10번에 7, 8번 정도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아마추어 골퍼를 이야기한다고 마인드 골프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런 골퍼는 전체 골퍼의 1%도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만큼 골프라는 운동이 어느 정도의 잘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다른 운동 대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아마추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습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자신의 실력을 늘리려고 한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실력을 늘리는 것도 맞겠지만 골프에서는 그보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측면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프 연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골퍼분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아마추어 골퍼는 일주일에 한 번도 연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인드 골프 주변에서도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3-4번 이상 연습 시간을 할애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연습장 가는 횟수보다 필드에서 라운드하는 횟수 또는 스크린 골프를 즐기는 횟수가 더 많기도 하기도 한데요. 필드나 스크린 골프가 연습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연습과는 분명 다른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연습을 하지 않는 연습량으로는 마인드 골프가 예전에 언급했던 자신의 실력을 늘리는 측면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인드 골프가 한번 썼던 골프에서의 연습의 의미에서 인용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현재 상태는 마치 경사면에 서 있는 차와 같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 차는 기본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경사면에서 낮은 쪽으로 밀리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 경사면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엑셀러레이터를 적절하게 밟아줘야 하는데요. 이 적정량의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동작이 우리의 골프 연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연습량이 조금이라도 부족할 경우 점점 밀리고 멈춰서 있는 정도 이상의 연습량을 비로소 했을 때 그 차는 경사면의 위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선수들이 활동하는 PGA 투어 경기는 보통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4일에 걸쳐 진행을 합니다. 1, 2라운드는 예선전 성격으로 140명가량의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고 2라운드 컷오프를 하여 약 반 정도의 선수들이 떨어지고 3, 4라운드 결선 라운드를 진행을 해서 우승자를 뽑게 되는데요. 가끔은 일반 운동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1라운드에서 58타를 쳤던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서 78타를 쳤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지요? 조금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일반적인 PGA 투어에서도 첫째 날 아주 잘 쳤던 선수가 둘째 날, 첫째 날에 비해서 안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로리 맥길로이도 한때 1라운드 성적과 2라운드 성적의 차이가 많이 났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1, 2라운드 타수 차이가 무려 15타 차이를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마추어 골퍼에 비한다면 싱글 치는 사람이 다음날 거의 100타 근처를 쳤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대회에서 하루 사이에도 이렇게 다른 라운드 결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해 2014-15년 PGA 시즌 첫 대회인 프라이즈.com 대회에서 배상문이 우승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다음 대회에서는 예선 탈락을 배상문이 이제 해서 2라운드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배상문은 한 예이고 이런 경우는 모든 골프 투어에서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기사도 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다른 운동에 비하면 하루 사이에 골프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날씨가 바뀐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곳에서 플레이했던 것도 아닌데 선수에게 특별한 몸의 변화가 또 있었던 것도 아니고서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또 지난주에 우승한 선수가 다음 대회에서도 예선 탈락을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테니스와 같이 그런 운동에서를 비유해 보면
메이저 대회의 토너먼트에 출전한 세계 랭킹 상위권 선수가 하루 사이에 기량이 바뀌어 자신보다 랭킹이 한참 떨어진 선수에게 진다든지, 테니스에서 얘기하는 거죠. 바로 전날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든지, 바로 전 대회 우승자가 다음 대회에서 예선 탈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골프와는 다르게 스포츠 섹션에 대서특필될 만한 기사거리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반면 골프의 경우는 매년 우승자 중에 투어 첫 우승자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선수들 중에는 세계 랭킹 100위권 밖에, 심지어는 세계 랭킹 200위권 밖에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다른 운동에서 이렇게 세계 랭킹 100위권 밖에 있는 선수가 우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아주 드문 경우라 생각이 듭니다. 마인드 골프가 공평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반대로 그만큼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 언젠가는 자신에게 그만큼 보상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모아져 어느 날은 평생 가장 잘 친 스코어인 라벨을 기록하는 날도 오고요. 어떤 날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만족스러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런 날이 오겠죠. 물론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훨씬 더 많지만 말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하면 누구나 나름의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가져보곤 합니다. 골프를 시작하는 분들은 자신만의 골프 목표를 설정하였을 텐데요. 평생 할 운동인 골프, 건강하게 오래 즐기며 단단한 골프가 될 수 있도록 뚜벅뚜벅 하나씩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마인드 골프의 올해 목표는 평균 일주일에 한 번 라운드 하기이고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겠죠. 마인드 골프가 생각하는 골프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운동이라는 측면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마인드 골프가 읽어주는 골프 룰북 시간인데요. 이번은 제 29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제 29조는 3썸과 4썸, 기타 플레이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29-1 총칙. 3썸과 4썸에서 어느 정규 라운드 중에도 파트너들은 티잉 그라운드에서 교대로 플레이를 하며 각 홀의 플레이 중에도 교대로 플레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벌타는 플레이 순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썸과 4썸은 2명이나 또 3명 이렇게 이제 같은 편을 먹고 순서로 공 하나를 가지고 순서대로 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제 벌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순서를 이제 바꾼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매치 플레이에서는 파트너가 플레이했어야 할 순서에 플레이어가 플레이한 경우 그 편은 그 홀에 패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매치 플레이에서는 순서를 바꾸게 되면 홀 패배가 되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파트너가 잘못된 순서로 한 번 이상 스트로크한 경우 그 스트로크는 모두 취소하고 그 편은 2벌타를 받는다. 그 편은 잘못된 순서로 처음 플레이한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올바른 순서로 볼을 플레이하여 잘못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편이 먼저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거나 라운드의 마지막 홀에서 잘못을 시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고 퍼팅 그린을 떠난 경우에 그 편은 경기 실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29조를 소개를 했고요. 다음번 팟캐스트에서는 30조, 3볼, 베스트볼, 4볼 매치 플레이 방식에 대한 골프 룰북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골프의 블로그는 mindgolf.net에서 보시면 되고요. 페이스북은 facebook.com/mindgolf 또는 페이스북에서 마인드골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트위터는 @mindgolfer, mindgolfer이고요. 카페는 네이버에서 마인드골프 카페 또는 cafe.naver.com/mindgolfer입니다. 이메일은 mentor@mindgolf.net이고요. 마인드골프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마골샵.com, 마인드골프샵.com입니다. 유튜브에서 마인드골프의 골프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마인드골프 또는 youtube.com/mindgolfer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서는 mindgolf, 마인드골프 또는 한글로 마인드골프를 치시면 마인드골프의 카톡을 등록하실 수 있고요.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골프 커뮤니케이터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다음번 3라운드 제 50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